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다꿈 플래너의 항목별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다꿈 플래너의 큰 5가지 관리 항목 중에 목표, 습관, 지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꿈 플래너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만년형 플래너입니다. 만년형이라는 것은 여기 날짜를 기입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지금이 11월입니다만 지금부터 바로 사용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먼저 목표 관리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글이 끝나는 부분에 보면 비전을 쓰는 란, 그 다음에 비전 달성을 위한 3년에서 5년 지도를 쓰는 란, 그 뒤에 자기 헌법, 그리고 연간 목표를 적는 양식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표 관리를 하는 란인데요. 내 인생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리고 설정한 비전을 글로 적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아직 그런 걸 갖고 계시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인생 전체의 목표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연 단위, 아니면 3년, 5년 단위, 다 이제 개개인별로 그 기간과 내용이 다 다를 텐데, 제가 해보니까요, 10년 이상 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버리면 좀 공허해집니다. 그렇죠? 중간에 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대략 한 5년 정도의 목표, 비전을 세우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 뒤의 목표를, 비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최종 비전란에다가 간단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이죠. 비전은요, 가급적이면 기한이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수치가 들어가서 측정할 수 있는 비전이 좋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요, 청울림의 2025년 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2025년까지 자기혁명의 가치를 100만 명에게 전한다. 이게 저 청울림의 5년 비전입니다. 기한도 있고 수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25년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개선하고 해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는 비전을 정해보시고, 이제 그 밑에 이런 최종 비전,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위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 3개 정도를 적어보시라고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이 비전 달성을 위한 지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모습은 이러이러한데 5년 뒤 또는 3년 뒤에 최종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중간 과정을 어떻게 내가 해나갈 것이냐라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종 모습이 2025년 100만 명에게 자기혁명 가치를 전한다, 이거라면, 그리고 현재는 그것을 1만 명에게 전했다. 그리고 현재는 블로그나 유튜브 팔로워가 몇 명이고 책의 독자가 5만 명인데 내년까지는 강의 수강생을 몇 명으로 하도록 하겠다. 또 유튜브나 블로그 이쪽 팔로워를 어디까지 늘리겠다. 책 한 권을 더 써서 독자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연도별 중간 목표들을 정하는 그런 비전 달성을 위한 지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계획에 맞게 한번 써보시고요. 그 뒤에는 자기 헌법과 연간 목표인데요. 연간 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큰 목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이런 거 다 정해서 해봤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그 목표 기간 단위는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연간 목표를 고심을 해서 잘 정하고, 그리고 내가 정한 그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매진하고, 그러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해서, 인생의 어떤 거대한 큰 목표는 어려워서 정하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1년 단위의 연간 목표는 정하고 살자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연간 목표는요, 한 가지 큰 목표, 한두 가지 큰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여기 양식을 만든 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우리 삶에서 6가지로 나눴습니다. 일, 자기개발,
건강, 가족, 재정, 그리고 신앙이나 공헌, 이렇게 한 6, 7가지로 우리 삶의 영역을 나누고 그 각각의 영역마다 아마 목표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각각 영역마다 목표를 정합니다. 여기서 정하는 목표도 가능한 구체적이고 수치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컨대 자기계발란에다가 내년에는 독서를 열심히 하겠다. 이거 목표가 아닙니다. 그죠? 내년에는 1년간 독서를 100권 하겠다. 50권 하겠다.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서 나중에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좋은 목표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까지만 정하면 안 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정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 실천 내용이라는 항목에 나와 있고, 독서 100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1년간 100권을 읽으려면 일주일에 2권을 읽어야 되고요. 일주일에 2권을 읽으려면 하루에 평균 약 100페이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럼 하루에 100페이지를 읽기 위해서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루에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내가 2시간을 확보하겠다. 그것도 뭐 어느 시간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까지 마련해서 실천을 해보셔라. 옆에 시간 계획란은 목표가 있다면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하는 이 달성 기한이나 아니면 독서 같은 거를 하루에 어느 시간대에 하겠다라는 그런 시간 계획을 적어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를 반드시 시간을 내서 정하시고 내년 한 해는 내가 계획한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왼쪽 옆에 보면 자기헌법란이 있습니다. 이 자기헌법은 뭐냐면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영역들이 개인마다 다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실이라든지 아니면 성실, 긍정 뭐 이런 식으로 저마다 가장 중요시하는 영역이 있죠. 그 영역들 키워드를 한번 정해 보시고요. 3개든 5개든 10개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키워드에 맞게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어떤 원칙을 갖고 살겠다 정하시고 그 원칙에 맞게 살도록 노력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명문화하자는 얘기예요.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개인의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맞게 살도록 하자. 그래서 좀 여러분이 개념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앞부분에 챕터 1의 목표 부분에 저 청울님의 자기 헌법을 제가 그냥 그대로 오픈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제 헌법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자기 헌법을 스스로 만드셔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습관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 관리는 크게 2부분입니다. 하나는 버려야 할 습관을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갖고 싶은 습관을 관리하는 부분.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제가 여기 중간에 사슬 끊기 목록이라는 양식을 한 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버리면 좋은 습관들을 누구나 다 갖고 삽니다. 뭐 TV를 너무 많이 본다, 야식을 먹는다, 일을 할 때마다 너무 뜸을 많이 들인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게으르다, 이런 습관들이요. 아니면 감정적인 습관 같은 것도 있습니다. 화를 너무 자주 낸다, 지적을 너무 잘한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진다, 이런 것들. 그래서 버려야 되는 습관들이 먼저입니다. 이걸 버리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습관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슬 끊기 목록을 제가 10가지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고 한번 10개를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고 옆에 실행 방법을 스스로 한번 마련하셔서 언제까지 버릴 것인지 시기 같은 것도 좀 정하시고 해서 버리는 습관 먼저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체크해 보시고 넘겨보시면 헤비 트래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헤비 트래커. 그러니까 습관 추적자죠. 습관 체크리스트. 이거는 한 달에 한 장을 쓰도록 제가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놨고요. 보면 이 빈칸으로 10개의 칸을 만들어 놓은 게 나의 인생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거. 그거를 10칸, 10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세로로 날짜를 표시해 뒀습니다. 1일부터 31일까지. 그래서 습관 항목 란에는 10가지를 다 써도 좋고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를 쓰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5시 기상 하겠다라든지 책을 50페이지 읽겠다. 그래서 한 2-3가지 정도 내가 갖고 싶은 습관을 정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많은 걸 하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고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내가 정했던 이 항목들의 이 빈칸이 가득 메워져 있으면 메워져 있을수록 나는 아주 멋지고 좋은 삶을 산 것이 되겠죠. 한 달이 지나고 그게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봤을 때 백지로 되어 있는 이 공간들이 다 채워진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 희열, 그리고 이 백지가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 자신이 점점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습관 체크리스트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 빈 공간을 가득 메워 나가시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그런 일상을 살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식관리입니다. 지식관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책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뭐 강의를 많이 듣고 세미나를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매일 우리가 루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독서죠. 그렇죠? 해서 책도 그냥 열심히 읽자, 이거 절대 열심히 읽기도 어렵고 많이 읽지도 못하고 체계적으로 하지도 못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걸 적고 그리고 체크하고 기록하고 해야 됩니다. 해서 크게 세 분야입니다. 독서도 목표를 정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앞부분에 연간 목표 바로 뒷장에 보면 연간 독서 목표를 적는欄이 있습니다. 여기 연간 몇 권을 읽을 것인지, 주간, 하루 목표가 정해져 있고, 독서 시간대, 그 다음 독서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미리 좀 목표를 정하시게 만들어 놨으니까 꼭 이 목표부터 정해보시고,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 다음에 독서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1년간 성공하는 독서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독서 목록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무방할 정도로 이 독서 목록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플래너의 그 중간 뒷부분을 열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북리스트를 4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총 120권의 책을 기록할 수 있도록 칸을 만들었고, 여기에 책 제목, 저자, 그 다음에 읽기 시작한 날, 다 읽은 날, 그 다음에 빈칸을 2열을 해놨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적도록 해놨습니다. 예컨대 저는 여기에 이 책에 대한 평점을 저는 매깁니다. 1점에서 5점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필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필사를 하는 책도 있고 안 하는 책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활용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1년간 목표하신 권수에 맞는 책 목록을 미리 작성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시란 말입니다. 미리.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 리뷰란을 만들었습니다. 리스트 뒤에 보면요, 책 한 권당 반 페이지 정도의 공간을 할애했습니다. 해서 제목 적고 저자 적고 한글 서평 적고 그 다음에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양을 들여서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느낀 독후감 내용을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거나 기억하고 싶은 문장, 단락, 그것을 필사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나는 키워드들만 나열을 해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뭐 정해진 거 없습니다. 하여튼 이 책 한 권을 읽고 가장 남는 거, 기억해야 될 거, 그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 플랜에서 제시한 대로 연간 독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독서 목록을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읽었는지를 체크해 나가고, 습관 트래커에다가요. 그리고 한 권 한 권 읽었을 때마다 책 리뷰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하면 거의 완벽합니다. 이렇게 한 뒤에 좀 더 독서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장문의 독서 리뷰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독서 모임까지 나가고 하면 완벽한 독서 라이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오늘은 달콤 플래너에서 관리하는 5개 영역 중에 목표 영역, 그 다음 습관 영역, 그리고 지식 영역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 관리 영역과 감정 관리 영역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